올해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총 수입 금액 10억 원 이상의 기준 연도가 직전 과세기간에서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됐습니다. 또 발급 의무 최초 개시 연도로 지난해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됐던 종이 발급과 지연 전송,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거래에 대해 부가세 없이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면세 사업자가 종이 발급 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데요. 즉,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약을 공급할 때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면세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을 판단하는 총 수익 금액 10억 원 이상의 기준 연도가 직전 과세기간에서 전전 과세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별 총 수입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였는데요.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으로 할 경우 연초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 10억 원 이상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전 과세기간인 2015년 귀속 수입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다만 총 수입 금액에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나 배당, 근로소득 관련 총 수입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전자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는데요. 이때 발급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이렇게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됩니다. 한편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발급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 가능한데요. 이 밖에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해 ARS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거래처별 명세 작성 없이 합계액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발급할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밖에도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 위반 가산세는 발급 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등 부과됩니다. 지난해까지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최초 개시 연도에는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 후 지연 전송, 미전송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 거래분부터는 종이 발급, 지연 전송, 미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전송 위반은 지연 전송과 미전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연 전송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 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할 경우로 이때까지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전송에 해당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송 기한과 발급 기한만 잘 지킨다면 전자계산서의 다양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확인해서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